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무엇이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까? 세포 분열을 많이 일어나게 하는 환경, 상처와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그 환경이 세포 분열도 많이 일어나게 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다. 방송했고요. 제가 그래서 각 기관별로 어떤 환경이 세포 분열을 많이 일어나게 하고 염증을 많이 일어나게 하나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소화기계 마지막 시간으로 대장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장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미토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대장암이 아닐지라도 이 대장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좀 그래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그래프는요, 2020년도에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우리나라 연령별로 암 발병률, 10만 명당 암 발병률을 그래프 통계 자료 발표한 거거든요. 여성분들 거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검정색 라인입니다. 이 검정색 라인이 대장암 발병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검정색 라인의 그래프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다른 암들도 물론 이제 50세 이후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 대장암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꺾이지 않고 60세, 70세, 80세 이후조차도 가파르게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10만 명당 발병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전 세대에 비해서 2배씩 증가합니다. 다른 암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70세 이후, 80세 이후가 되면 이제 기울기가 조금 느슨해지는데요. 이 대장암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게 이 대장암이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어때요? 이제 100세 바라보잖아요. 80세 이후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발병하는 게 대장암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장수 시대로 들어간 우리 모두는 이 대장암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대장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그 세포에 쌓여지는 에러가 점점 더 많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암세포 변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장이라는 곳은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 이 대장의 세포, 상피세포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대장의 상피세포는요, 원래도 2, 3일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기존에 있던 거는 죽어서 탈락해서 대변과 함께 밖으로 나가고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발암성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요. 세포 분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포에는 에러가 쌓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장이라는 상피세포는 원래도 2, 3일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그 세포 안에 에러가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곳이 대장이라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생을 거쳐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물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곳이 사실 대장이죠. 위만 해도 2~3시간이라고 했고 소장은 6시간 정도이긴 하지만 이곳에는 음식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동하면서 흡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장에는 음식물이 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대장은 기본이 6시간, 그다음 12시간 이상 대부분.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은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도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게 이 대장이라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변을 잘 보더라도요, 이 대장, 이 벽에는요, 음식물 찌꺼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곳이 이 대장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아서 그 공간이 염증도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너지를 이루면서 에러가 쌓이고 돌연변이가 쌓이고 암성 변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 이 대장이라는 공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사실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나의 대장에 암성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음식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장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그게 무엇인가? 이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래에는 한 가지 단어로 귀결되고 있어요. 이 대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고 염증이 많이 나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거를 함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나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미생물 생태계라는 뜻이에요. 나의 대장의 미생물 생태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대장이 건강할 수도 있고 염증이 많은 공간일 수도 있다. 자, 왜냐면 이 장내 미생물이요, 어느 정도 개수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 온몸의 세포가 적혈구를 제외하고는 한 30조 개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의 개수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의 개수도 약 30조 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30조 개에 가까운 이 미생물이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냐면 나의 장에 살고 있다. 특히 대장. 이걸 무게로 재면 한 200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개수와 무게가 내 몸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자, 나에게 유리한 유익균들이 많이, 그리고 다양한 유익균들이 있느냐, 아니면은 나한테 해로운 유해균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대장의 환경이 염증이 많은 환경이냐, 아니면 건강한 환경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생물 생태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생 동안 대장을 관리한다는 거는 나의 대장의 미생물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의 대장의 상태, 암이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거, 나에게 유리한 유익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유익균의 종류도 많을수록 건강한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는 음식이 바로 그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그 환경이라는 거죠. 채소, 과일, 통곡물. 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채소, 과일, 통곡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으면, 붉은 육고기 먹으면 대장암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거 맞아요. 왜냐면 2005년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암이 안 걸린 분들 대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은 군, 그 다음에 적게 먹은 군을 나누어서 한번 봤더니요. 고기를 많이 먹는 군이 고기를 가장 적게 먹는 군에 비해서 다 대장암이 많이 걸렸어요. 특히 고기, 어떤 고기? 붉은 육고기랑 가공육. 그래서 이제 붉은 육고기랑 가공육은 대장암을 걸리게 하는 위험 인자다. 그거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붉은 육고기와 가공육을 가장 많이 먹었던 그 군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을 가장 적게 먹던 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만약 고기만 정말 많이 먹고 채소, 과일, 통곡물 안 먹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고기라는 인자만 단일하게 볼 게 아니라 고기와 함께 우리가 같이 먹고 있는 다른 음식물들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진단 받고 음식 관리하면서 고기를 막 무분별하게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제가 뭐라고 방송했냐면 적당한 양의 고기를 드시는 게 여러분들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적당한 양의 고기도 드시는데 이거와 함께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 채소, 과일, 통곡물, 또 여기 한 가지 더요. 해조류까지도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골고루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게 나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그래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지금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요. 20년, 30년, 40년 후에 나의 대장
건강하게 문제 없이 대장암의 발병률의 위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지금 오늘 내가 먹는 음식에 달려 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 중에 지금 채소, 과일, 통곡물, 그다음 해조류 다양하게 먹고 있는지,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매 끼니마다 같이 먹고 있는지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장의 미생물 생태계 건강하게 만듭시다. 자,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